포셈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선택 강좌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15번 주제인 만국공법과 16번 주제인 사회진화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이후 서양 국가들은 주권국 간에는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제법 질서를 만듭니다. 이러한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국제법 질서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만국공법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만국이 평등하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아시아에서의 만국공법은 서양 열강들이 차별적인 국제질서와 불평등한 조약을 합리화하는데 이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는 서양과의 교섭을 할 때 오히려 불평등한 부분들이 안 당하기 위해서 침략의 빌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만국공법을 적절히 활용을 하죠. 그래서 야 평등한데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불평등하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청나라, 이거 미국이라든가 서구 열강과 맺었던 불평등한 조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꾸는데, 야, 이제 우리 평등하게 해야지, 대등하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만국공법을 근거로 조약 개정을 추진하기도 하죠. 때로는 이걸 오히려 역이용해서, 조선과 그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할 때 조선 너는 청나라의 제후국이 아니야. 너는 만국공법에 따라서 대등한 관계니까 청나라에게 속국이 아니고 자주국가인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청나라를 허락받지 않고 나하고 맺을 수 있어. 조약을 맺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도 하죠. 조선에서는 이 만국공법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각 나라들 주권국가 간에 대등한 관계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주권국가의 섬을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점령해버려? 영국의 거문도 점령. 청나라는 우리나라 주권국가라고 인정 안 해주잖아. 이모군란 이후에 갑신정변 이후에 완전히 우리를 보호국처럼 노골적으로 보호국으로 만들었잖아. 내정 간섭이 심해졌잖아. 그런데 청일전쟁으로 청나라가 이제 조선의 내정 간섭에서 손을 떼게 되면서 야 이게 우리에게는 자주 독립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 아니냐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16번 강좌 오늘은 이건 빨리 끝나겠네요. 내용이 간단해서 사회 진화론. 여러분들 진화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생각나시죠? 찰스 다윈의 생물계에서의 진화론. 이게 자연계에서의 진화론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뭡니까?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죠. 그래서 떨어지는 것은 자연적으로 도태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사회의 변화 모습에도 적용해서 해석해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사회진화론입니다. 사회도 국가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연과 마찬가지로 약육강식과 자연도태가 이루어진다는 논리죠. 서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막 근대화를 해서 경쟁을 하지만 똑같이 평등하게 경쟁을 하지만 어떤 놈은 이제 세지고 어떤 놈은 약해지는 거. 센 놈이 우수한 놈이 승리하고 열등한 놈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우승 열패의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대국들의 약소국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약소국 너희들은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서 우승열패의 논리에 따라서 도태되는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민지 먹을 때 내세웠던 논리가 이런 거죠. 그 영국 사람 그 세실 로즈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그림 봤을 테고 교과서에도 그 그림이 있네요. 교과서에도 보면 세실 로즈가 그 교과서 160쪽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전선을 이렇게 쫙 깔고 전신줄을 딱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집트부터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까지 이렇게 발을 쫙 뻗치고 서가지고 이 사람 나중에 그 남아프리카 케이프주의 식민지 총독을 지냈고요. 남아프리카 그 지역에 나중에 그 나라까지 자기들끼리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진 않았지만
나라까지 뭐 세우기도 하죠. 이름 붙이진 나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로디지아라고. 이게 지금 그 짐바브웨이 그 근처 그 나라의 옛 이름이 로디지아니까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인 우월주의 입장에서 나라까지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또 자기들은 백인의 짐이라고 해서 백인들의 책무 이렇게 원주민이나 이교도들 이런 사람들 미개인들 개척해 가지고 뭔가 근대화 시켜주는 게 자신들의 역할이다 책무다라고 주장했던 키플링의 시도 있죠. 백인의 짐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다 사회 진화론의 논리라고 할 수 있겠죠. 동아시아에서의 사회 진화론은 서구 열강이 강대국이 된 것은 뭐 해야 된다? 자연과학을 토대로 한 사회사상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서양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런 걸 적극적으로 모방해서 대대적으로 근본적으로 개혁하자. 문명 개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논리를 펼치죠. 그러면 동양의 문명을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사람들, 우리나라 따지면 온건개합하죠. 이런 사람들의 주장 논리를 이 사회 진화론자들이 비판을 하는 거죠. 한중일엔 다 그런 온건한 개혁 논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의 화혼 양제, 자신들의 혼은 일본의 정신을 지키면서 서양의 재화, 재물만 받아들이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몸을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조선 같은 경우는 동양의 도, 성리학, 조선의 도를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게 다 온건개화적인 주장들 아닙니까? 이런 걸 비판하면서 문명 개화를 펼치자고 주장한 거죠. 이런 논리가 일본에서는 뭡니까?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의 논리죠. 메이지 유신의 문명 개화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약육강식의 논리를 내세워서 강력한 국가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 침략하는 논리로도 활용하죠. 뭐, 사회 진화론에 따르면 너희들은 우리에게 먹힌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었던 청나라하고 한국, 대한제국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는 그런 논리가 있었죠. 청나라에서는 그 양무운동, 이 중체소양의 입장에서 시행됐던 게 양무운동 아닙니까? 양무운동이 이제 청일전쟁 패배로 실패했음이 확인되니까 변법 자가운동, 량치차오 같은 사람이죠. 양계초 같은 사람은 변법 자가운동을 펼쳤던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요? 이런 사회 진화론 말고 원건 개화파적인 입장, 이 사람들이 이제 동도 서기로는 원건 개화파들의 그 운동이었다라면 이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좀 급진적인 갑신적 면이라든가 이렇게 일으켰던 급신 개화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들어와서 대한제국 시기에는 이제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자는 애국 계몽 운동 요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 진화론에 관심 많았던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육일중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사회 진화론은 스스로 힘을 기르자는 자강의 논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길러서 나아가서 다른 나라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 이게 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논리죠. 그렇게 활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간단해서 그런지 이건 금방 끝났네요. 10분도 안 됐습니다. 이럴 때도 있어야죠. 푸셈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선택 8강 마치겠습니다. 끝.